네, 안녕하세요. 대기업의 경민입니다. 오늘 나라셀라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주세 개편 논의안에 대해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이 주세 개편 논의에 따라서 나라셀라한테는 어떤 부분을 또 주목을 하고, 또 어떤 효과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사를 보시면요. 알테무, 알리테무는 되는데 쿠팡은 안 된다 하면서 주류 판매 역차별이라는 기사와 함께 주세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포인트는 높은 주세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이 종가세에서 종량제로 바꿔야 된다. 이 부분과 함께 같이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사는 우리나라 한국 주류시장의 이런 현황이랑 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기사인데 주세가 포인트예요. 이 술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죠. 이거에랑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우리 주류 온라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인터넷으로 술을 지금 구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유가 소비자랑 뭐 청소년 음주 예방을 이유로 시행된 이게 규제인데, 근데 해외 직구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알리나 테무 같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해외 주류를 직접 구매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직구 규모가 무려 1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가지고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국내 업체가 규제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한데 반대로 해외에서는 쉽게 주류를 구매할 수 있으니까 국내 주류 업체들 입장에서는 역차별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이 종량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주류에 대한 세금, 종가세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가의 술일수록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고가의 위스키나 고급 주류 같은 게 종가세로 인해서 가격이 매우 높아지는 건데요. 이게 바로 소비자한테 부담이 되고 이게 너무 비싼 세금을 또 먹게 되면은 또 소비자한테 전가되면서 주류업계의 발전에 저해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량세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주류 가격이 아닌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전환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일단 술에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제품의 실제 가치를 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주류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현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일단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요, 이미 종량세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거를 좀 따라가야 된다는 기조가 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일단 모든 주류에 대해서 종량세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맥주나 탁주 이런 것들을 위주로 시장을 고려해서 좀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전환을 약이 요구하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투명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하고 그리고 또 음주 문화까지 또 조성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또 멀리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까지 기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구조를 자꾸 이제 요구를 하고 있다,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인터뷰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주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얘기를 하셨던 분은 마승철 회장인데 이제 한국 주류수입협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주세 체계랑 주세 체계 개편이랑 뭐 온라인 주류 판매를 쟁점으로 해서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인터뷰를 가져와서 정리를 하고 이게 무슨 나라 셀라의 연관성이 있을까 하면서 또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이
마승철 회장이 그 나라셀라의 회장이면서 바로 한국 주류수입협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류 산업의 주요 인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직결되는 요소라서 이런 인터뷰를 또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이 인터뷰가 힘이 실려면 또 힘이 실리게 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눈여겨보자라는 의미에서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대로 규제 변화가 또 예상이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주류 온라인 판매 규제랑 주세 체계랑 이런 개편을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완화되고 개편이 되게 되면 이 나라셀라 같은 주류 업체들은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특히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질 때는 채널 판매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익원으로 매출 증대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맹점을 뒀던 주세 개편에 대해서도요, 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이 될 때 나라셀라가 이 취급하는 고급 와인들 있죠. 그것들이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서 매출과 이익률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이게 투자자들한테 주는 시사점들이 있겠죠. 일단은 규제 완화랑 주택 개편, 나라셀라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회사의 수익성이랑 시장 확장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첫 번째로 미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국내에서 주세 개편에 대한 규제 완화 수혜를 잇게 되면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더욱더 강화되는 위치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또 회사의 주가 상승을 동반할 수 있는 게 시사가 될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 더 멀리 나아가 보자고요. 만약에 규제 완화랑 주세 개편에 대한 기대가 또 기사 내용이 또 반영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을 또 높게 평가한다고 쳤을 때 이 규제 완화에 대한 추세 개편이 나라셀라랑 주류 수입 업체들한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매출 확대랑 이렇게 여러 가지 주가 상승을 이어진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규제 변화랑 이제 정부의 공식 발표를 주의 깊게 조금 더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에 실제로 또 이어지지 않는다면 주가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를 항상 또 염두를 해 주시고, 반대로 또 이런 정부 규제 완화나 이런 주세 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계속 유지될 때는 이 시장의 기대감은 항상 무너지는 건 동반되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간다, 규제가 유지가 되면서 해외 직구는 계속 늘어난다, 지금 현 상황이 계속 지속됐을 때는 주류 시장에 큰 타격을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그림도 그려보셔야 됩니다. 뭐 물론 다른 수출이나 이런 것들도 많지만 이 쟁점이 계속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네, 나라셀라 같은 수입 업체들한테는 좀 이런 부분이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기사가 뻗칠 수 있는 건 긍정적인 건가 부정적인 것들이 딱 명확하게 양분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주세 변화도 잘 지켜보면서 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니까 추후에 이제 정부의 정책들이랑 이슈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